네, 그러면 제가 먼저 앞에 보이시는 엄창환 심오한 연구소 연구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엄창환입니다. 공익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되게 무겁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에 두 분 발표해 주신 것에 하나씩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좀 집중하길 바라는 의제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명준 위원께서 2차 노동시장 조직화와 노사관계 사회적 균형 기능 강화를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분들과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점에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사회적 대화 테이블 바깥에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 안으로 드릴 건가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봅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교수님께서 발언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았는데요. 인력관리 시스템 혁신 챕터의 성과 중심 보상 전환이 청년 세대 공정보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내용을 좀 써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요구의 본질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청년이 연공서열에 불만을 갖는 건 단순히 능력주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믿는 청년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동하지 않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접근법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이 신규 채용 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고, 그리고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성과급 이전에 임금 테이블조차 없는 일터가 다수라는 점, 이것을 꼭 함께 고려해서 이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자료 중에 그나마 좀 과거부터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가 2004년도부터 이제 누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좋은 건 줄어들었고 안 좋은 건 늘어났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첫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비율은 2004년 12.9%에서 2025년 17.2%로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1년 이하 기하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인 경우는 2004년 27.6%에서 38.8%로 또 늘었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평균 근속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수록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 두면 아마 대다수 국민이 겪게 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도 깊게 파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단위의 좋은 일자리 논의가 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전환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발제자 두 분 이야기처럼요. 복합 대전환기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 전환의 충격은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균등하게 쏠리고 격차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누가 더 많이 좀 짊어져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연결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노동의 비중도 크고, 그다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가 되기도 했는데, 쉬었으면 청년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합리성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불합리함 속에서 이익을 얻는 측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모든 부분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제 국무회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차별이 지냐. 예를 들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 노동자가 똑같이 구역을 갖다 일을 하는데 직고용된 경우하고 하청된 경우에 그 외에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사실 문제 있거든요. 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 오히려 어쩌면은 자꾸 분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쓰는 쪽에서는 분할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서로 싸우니까 노동자들의 단결도 좀 완화하는,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똑같은 일을 하면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더 줘야 되는 거죠.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상황이 나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능력이다. 그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정의다. 이게 마치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소위 능력주의에 대한 착각.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부당한 시스템 속에서 소수의 혜택 있는 자리를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걸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그걸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 여기는 경향도 없진 않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자리는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그 현상 속에서 맞는 말인데, 그 현재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치는 거에 대한 접근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거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지경에 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 얘기도 많이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문제. 김지영 위원장이 할 일 많겠습니다. 예, 좀 기성 시스템 또는 기성 시스템 이익을 보는 기성세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데 또는 뭐 벽에 가로막힌 청년 세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주요 의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한다스리 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 한다스리입니다. 저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연 청년대표로. 성함이 한다스리세요? 예, 한다스리입니다. 예. 그 청년 주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지금 청년들이 처한 그런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실제 청년들이 마주한 그 사업장들을 좀 위주로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장의 80% 정도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는 노조 조직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법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노동시장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초기업 노조 가입을 권장하는 것도 사실 물론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건 그 영세 사업장들에게 얼마나 지불 능력이 있느냐 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업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주하는 사업장에서 지불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섭의 효과성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그 영세 사업장들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낮은 단가 그리고 원청의 책임 회피 이런 문제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원화청간 공정거래나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지원 같은 구조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옆에 엄창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청년들은 애초에 호봉제가 과도한 일터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월급이 정해지는 아예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성세대 임금을 깎아서 낮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 임금 체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표준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도입을 해서 낮은 초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채용 단계에서 임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아니면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되어서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사하고 나서야 내 급여를 알 수 있게 되고 입사했는데 그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퇴사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의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은 이런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서 청년들의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에 임금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첫 발을 뗀 사회적 대화가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사용자 중심의 논의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 청년들이 처한 사업장의 현실을 중심에 놓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채용 공고할 때 임금 조건을 게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닌가? 예.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말은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공개를 해야 좀 체면도 좀 최저임금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실제 채용해놓고 최저임금 주고 이러는 건 근데 좀 이제 그런데.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 세후 이 정도로 나가지 명확한 임금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전후 상하 뭐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적인 그 정도는 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비슷한 일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한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현대차든 기아차든 쌍용차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고 산업별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쉬운데 저희들은 기업별로 교섭을 하고 그게 기업의 일종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헌법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부터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임금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노사가 협상하게 촉진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볼 때 내가 최소한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산업별 교섭을 많이 하지 않나요? 국제 기준은 산업별 교섭입니다. 실제는 어때요? 근데 산업별 교섭이 7, 8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그 황금기를 이끌어왔던 북유럽 모델의 표준이었는데 80년대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거세면서 산업별 교섭도 유럽에서도 약간 분권화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는 됐지만 단협을 효력을 확장해가지고 노조는 아닌 사람한테도 단협 효과를 주게 하는. 우리 노동법에도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우리도 지역별 구성력, 지역별 구성력 네. 있고 기업별 구성력이 있는데 실제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 한 지역의 3분의 2 이상 정도 돼야 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별 구성력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박명준 박사 이야기하셨던 지역에서 어떤 모범을 만들어 보려고.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사용자 측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터놓고 한번 해봐야죠. 네. 네.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 말씀 한번